네, 자, 일발장전을 조금 당겼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항상 저희가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이 코너도 그렇고 기업을 좀 많이 이야기해드릴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시장 전체 무겁고 그러면은 기업을 막 얘기해봐야 뭐 별 호응도 없으실 텐데. 자, 오늘은 또 기업을 찾자 그래서 요즘 새내기주죠. 신규 상장하고 주가가 일정 부분 한 달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습니다.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 이 IPO 트렌드가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공모주 시장이 예전 같으면은 막 뭐 투자 받아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뚱뚱하다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고가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유통시장 상장한 이후 여기서 다이어트를 다 해버려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서 일단은 공모가를 낮게 잡고 들어온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승부하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신규 새내기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내기의 신선함 이런 주제로 오늘은 레이저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죠. 내용은 좀 전에 정리해드렸듯이 공모주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HPSP 며칠 전에 얘기를 해드렸고 그 하루 좀 상장 당일날 밀렸다가 바로 이틀간 급등을 좀 했죠. 뭐 회사가 좋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제 또 성일하이텍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 1200대 1 경쟁률은 뭐 다른 여타보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20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좀 반영하는 거죠. 공모주 할 때 거품을 빼고 유통시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저셀의 본 사업은 면광원 레이저 기술, 이 비스옴이나 엔볼, 저도 용어는 이게 좀 어려워서 스팟, 점이 아니라 에리어를 향해 형태를 레이저를 조사한다는 건 레이저 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 이제 본딩이라든지 PCB 기판하고 칩하고 붙여버리는 그 본딩, 패키징하는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쭉 그 기업 내용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아직은 파악하는 단계라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레이저셀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어제 13,000원대니까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것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시가총액은 1,100억이니까 살짝 가벼울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 매매라는 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면은 좀 이렇게 짧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기업 내용은 아마 좀 이따 이동훈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자, 한 분 다시 또 오셨는데요. 네,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우 PB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 HPSP로 우리 한번 히트를 장중에 딱 쳤는데 오늘은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은 뭐 기타 신규 상장 기업들은 혹시 보고 계시는 게 있다면 우선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게 있는 게 이제 7월 24일 날 100일만 주, 그러니까 12% 정도 이제 보호예수 해제 1개월물 해제되는 게 있습니다. 7월 24일 날.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월요일쯤에 이제 시장이 풀릴 것 같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물량이 풀리는 걸 보고 조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의 매매를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상장 초반에 거의 다 물량을 비워낸 후에 지금 거의 거래는 안 하고 있고 좀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사고 들어오고 있어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개월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은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해 보셔서 단기로 좀 근데 저 1개월 보호예수 얘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사실 당일날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많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후공정 장비 쪽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뭐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아직 영업이익단에서는 흑자를 내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이제 흑자로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 이하 신규 상장주를 잠깐 이제 올해 상장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좋죠. 그런 자료들이 좋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범한퓨얼셀이나 지금 이지트로닉스, 그리고 영창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공모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 2등으로 이제 잠수함 수소전지를 만들어서 지금 범한퓨얼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성일하이텍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지금 엮여 있어서 네. 지금 아마 공모가 부근까지 다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한번 보셔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지트로닉스는 한 6개월 정도 예.
지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지금 시장과 같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직 공모가 근처기 때문에 한번 붙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 소화가 되면은 팍팍 그 어떤 이유든지 좀 솟구치는데 G2 파워가 좀 예. 그랬고 가온칩스, 뭐 청담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동훈 팀장님은 신규 새내기죠. 예. 뭐 사실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무상증자죠. 네. 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앵커께서 앞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존에는 상장하기 전에 몸집을 키워놓고 상장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게 바뀌었죠.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히 뭐 1대1이 아니고 1대5 뭐 이런 식의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공모 시장이 부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어들도 좀 이제 빠져나갔고, 대어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 뒤로 좀 미루고 있고, 그러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이 이제 공모가를 낮췄습니다. 예, 그런 낮춰 상장을 하면서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레인지보다 밑에서 이제 그 공모가를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오를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공모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구주 매출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예수 물량을 좀 늘리는 최근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로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네. 다만 레이저셀은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공모가 밴드가 12,000원에서 14,000원이었는데 16,000원에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건 인기가 좋았어요. 기관 수혜 주식 경쟁률도 한 1,400대 1이 넘었고, 뭐 상당히 좀 이제 흥행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세계 유일의 면광원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패키징 공정에 본딩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을 수가 있는 회사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그 IT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뭐 공모가도 밑에 있고, 좀 앵커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그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아까 그 폐배터리 재활용인가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인데 이제 현대차 쪽에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LG도 그렇고 네. 나가려는 거에 진짜 여태까지는 폐배터리 테마라고 해서 실질적인 기업보다는 약간 그쪽에 연관된 기업들로 나왔다면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20조 이상 몰려서 아마 다음 주쯤에 상장을 할 텐데 아마 28일 상장 예정인가요? 대충 날짜는 그렇게 예. 정확한 날짜는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근데 거기 관련해서는 아마 어제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뭐 5천만 원 넣으면은 한 주 정도 받는다. 이 정도 들어서 아마 경쟁률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별로 물량을 못 갖기 때문에 아마 장 시작해서 따상을 한번 오랜만에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이 그렇죠. 많이 활황일 때는 공모주 청약 시장도 지난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막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네. 모든 자금들을 빨아가는 뭐 그런 기현상도 있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무겁거나 그러면은 IPO 되는 기업들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소성이죠, 희소성.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쏠릴 수 있다. 네, 이 그리고 정도. 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도 좀 더 나왔었을 건데 그거를 미루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을 이길 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자는 오늘 신규 새내기 기업에 대한 그 시각, 뭐 이 시장 매매용이니까 기업의 내용도 내용 중요하지만 조금 그 어떤 기법적인 것들로 참고를 해보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려드렸습니다.